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지킴이입니다. 60세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장마비.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발생 시, 특히 혼자 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사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고 위기의 순간 대처하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으니까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심장마비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약 30%, 여성의 약 20%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60대 이상 3명 중 1명은 심장마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 평소 등산을 즐기던 60대 박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을 자신하며 등산을 즐기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산 중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친구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장마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단 4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 이상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80%까지 높아지지만 10분 이상 지나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심장마비 발생 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관상동맥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 완전히 막히면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끊기고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통증, 쥐어짜는 듯한,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숨쉬기가 어렵고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구토,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왼쪽 팔 통증, 왼쪽 팔, 어깨,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통증 없이 턱이나 어깨 통증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처럼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비전형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기침을 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은 흉곽 내 압력을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이 다시 뛰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강하게 기침해야 합니다. 혹시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다면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아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심장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게을리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활기찬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심장마비의 위험성과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기억나시죠?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큰 기침을 반복하며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마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막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에서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체 심장마비 환자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김 할머니는 집 앞에서 쓰러진 이웃을 발견했지만 심폐소생술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웃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미리 배워뒀더라면 이웃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보다는 가슴 압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있고 숙련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반응 확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119 신고 및 주변의 도움 요청.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셋째, 가슴 압박.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을 올려놓습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눌리도록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를 세면 속도를 맞추기 쉽습니다. 넷째,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사용합니다. 패드를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옆구리에 부착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가슴 압박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힘들다면 주변 사람들과 교대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마네킹을 사용하여 연습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나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에는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장마비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공공장소, 학교,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 섭취를 늘리세요.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금연, 절주,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적당히 마시세요. 스트레스 관리,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생활습관 변화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꼭 배워두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와 깊이, 속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맛있으면서도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과격한 운동만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식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고등어, 삼치, 참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과류, 불포화지방산, 섬유질,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이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통곡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현미, 귀리, 통밀 등이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류,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단, 설탕 함량이 낮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식습관 개선으로 심장 건강을 되찾은 70대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한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다음 음식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짠 음식,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등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 설탕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설탕, 지방 등이 많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라면, 통조림, 즉석밥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므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걸으세요. 수영,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요가,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마무리 운동은 근육통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에서 5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강도, 숨이 약간 차오르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운동 중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운동 파트너를 찾아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파트너와 함께 운동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운동 동아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60대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연히 동네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여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결과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지난 시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통곡물, 채소와 과일, 콩류 기억하시죠? 그리고 걷기, 수영, 요가, 체조, 자전거 타기 등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안정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다라는 말처럼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감은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특히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응고를 촉진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식, 흡연, 음주 등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유발하여 심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가정 내 스트레스도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심리 질환입니다. 불안과 우울감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감은 불면증, 식욕부진, 피로감 등 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하여 심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는 불안과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심장질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우울증을 극복하고 심장 건강을 되찾은 60대 최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퇴직 후 사회생활과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식욕부진,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심장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 결과 심장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여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고 심장질환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져 심장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요가, 심호흡을 통해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취미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여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책과 운동, 햇볕을 쬐며 걷거나 운동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친구, 가족, 동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합니다. 만약 심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심리상담을 통해 심장 건강을 되찾은 70대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심장 건강도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결과 심장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감은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는 심리적인 안정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당 조절을 방해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여 간접적으로 심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TV 시청 등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책을 읽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간접 흡연 또한 심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은 적당량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과음은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심장 근육을 손상시켜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술과 함께 기름진 안주를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절주 또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며 혈당 조절을 방해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쌓여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심혈관 질환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응급 상황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부탁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금연과 절주, 체중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복용,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심장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심장을 만드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천 다짐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심장마비의 위험성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4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큰 기침을 반복하며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막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응급처치입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와 깊이, 속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자동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통곡물, 채소와 과일, 콩류 등 심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등 심장에 해로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체조, 자전거 타기 등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심리적인 안정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감은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금연과 절주, 체중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복용,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함께 운동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대박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